25만 망중립성 수호운동 서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픈넷 박경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웹툰의 박교수입니다. 오늘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망이용료의 통과를 지지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얼토당토 않지만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와서 서명자분들에게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공유하려고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목, 망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면은 글로벌 빅테크만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 모두가 인터넷을 유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아무도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쓰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은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인터넷 전에는 국제전화 조금만 하면 몇만 원씩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수백 명하고 몇 시간 동안 줌 영상회의를 해도 무료인 상황이고, 인터넷 전에는 이렇게 100만 명한테 메시지를 보내려면 진짜 100만 원, 100만 원이 뭐야, 1억 이렇게 전화료나 우편 요금을 물어야 됐지만, 지금은 동영상을 몇억 명이, 내가 동영상을 올려서 동영상 몇억 명이 봐도 거의 무료인 상황, 정말 마술 같은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결국에 이 데이터 전송 비용을 공유하는 방식, 데이터 전송 비용을 공유하는 특별한 방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모두가 돈을 조금씩만 내면 아무도 돈을 낼 필요 없다. 모두가 돈을 조금씩만 낸다는 건, 누구나 인터넷 접속료를 내면 아무도 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무도 데이터 전송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데이터 전송 비용을 처리하면, 일일이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거쳐서 왔는지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가지고 또 서로 데이터 전송 비용을 주고받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엔 그 거래 비용 때문에 이 인터넷이 구현했던 정보혁명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각자 데이터 전송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결국은 각자 이제 삭신독점이란 말도 나옵니다만, 각자 자기가 그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자꾸 돈을 올려받게 되고, 그러면 저 데이터는 내 망도 지났어, 그러면 나도 받을래, 서로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서 결국엔 인터넷의 정보혁명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나 인터넷 접속료는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상부상조의 정신에 반하게,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망 깔아놨으니까 여기 데이터 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송료를 받겠어. 일종의 통행세죠. 통행세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혁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 계속 이 무임승차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주로 글로벌 빅텍들이, 글로벌 네이버 카카오는 700억 300억씩 인터넷 접속료 내는데 글로벌 빅텍은 왜 안 내냐 이러면서 이제 무임승차 얘기가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 망사업자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구매를 하죠. 인터넷 접속은 어느 나라든 똑같은 상품입니다. 마치 물 어느 나라에서 사 마셔도 비슷한 것처럼, 석탄 어느 나라에서 사도 비슷하죠. 인터넷도 어느 나라에서 사더라도 결국은 전 세계 모든 다른 인터넷 접속 한 사람들과의 소통, 가능성, 그들과의 연결성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접속을 네이버 카카오는 한국 망사업자로부터 구매하기 때문에 거기 돈을 내는 거고, 글로벌 빅텍들은 인터넷 접속을 이 한국 망사업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죠. 구매하지 않으니까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놓고 한쪽은 내고 한쪽은 안 내고 있다고 해서 무임승차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다고 그럼 반드시 아무것도 안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빅텍들도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어찌됐든 끌고 왔지만, 접속을 국내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망사업자가 접속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국내의 그 SK 브로드밴드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망사업자들이 이 무료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로 접속을 이 글로벌 빅텍들과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글로벌 빅텍들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해저 케이블이나 CDN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국내 망사업자 바로 집 앞까지 끌어다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인터넷을 쓴다는 거는 국내 구간이 있고 국내망이 있고 해외망이 있는 건데 결국에 한국 사람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려면은 데이터가 해외망도 거쳐와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망만 써가지고 그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해외망을 해저 케이블이나 CDN으로 캐시 서버 망으로 책임져 주니까 서로가 윈윈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국내 망사업자는 그 국내 이용자들한테 나한테 인터넷을 사면 전 세계 모든 컴퓨터, 특히 여기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다. 이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넷플릭스, 구글은 당연히 한국 시장에 한국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 그래서 뭐 LG U 플러스하고도 무정산 접속, 무료 접속하고 있고, 전 세계 망사업자 전부 다 무정산 접속하고, 심지어 현대 지금 분쟁이 발생한 SK 브로드밴드하고도 지금 무정산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SK 브로드밴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내에서 접속을 안 하고 홍콩 도쿄에서 접속을 하고 있는 차이만 있지 전부 다 무정산 접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자면 글로벌 빅텍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국내 망사업자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자국, 뭐 미국이라면 미국 망사업자로부터 구매를 하거나 또는 그 망사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스스로가 사설 망사업자가 돼서 해저 케이블이나 CDN을 통해서 데이터를 국내까지 끌어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망사업자가 할 일을 대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을 국내 망사업자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내의 컴퓨터만의 연결성을 받기 때문에 뭐 네이버 카카오가 내는 걸 왜 글로벌 빅텍은 안 내고 있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면 내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낼 수는 있어요. 협상을 통해서 낼 수는 있지만 실제 현황은 망사업자들의 고객들이 그 컨텐츠들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 책무를 망사업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 브로드 포함해서 모든 망사업자는 이 글로벌 빅텍들과 무상 접속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인터넷의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를 무임승차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 기반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구글은 이제 국내에 요 박스가 이제 한국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캐시 서버에 직접 데이터가 들어오고 넷플릭스는 해외의 캐시 서버에 넷플릭스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거를 자기들이 해저 케이블로 국내 통신사까지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이 넷플릭스에 대한 그림은 우선 이게 잘못됐어요. 이 얘기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바로 구글처럼 국내에 있는 캐시 서버의 데이터를 넣길 원하죠. 근데 SK 브로드밴드만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LG 플러스하고 KT하고는 이 구글처럼 똑같이 이 캐시 서버에 서로 윈윈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윈윈이니까 국내 캐시 서버에서 무정산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KT하고 LG U 플러스하고는. 근데 SK 브로드밴드만 지금 아래 그림처럼 해외에서 무정산 접속해서 그 해저 케이블로 데이터를 끌어오는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이 구글처럼 이 해외 캐시 이게 지금 동경하고 홍콩에 있는 건데 동경 홍콩 캐시 서버에서 내 데이터 받아가지 말고 국내에서 받아가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건 지금 SK 브로드밴드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홍콩하고 동경에서 국내까지 그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서 해저 케이블을 빌리는 값으로 뭐 제 계산으로는 뭐 60억에서 200억 사이에 돈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지금 넷플릭스에게 지금 물어내야 된다는 그런 신청을 방통위에 했던 거고요. 이게 좀 일종의 자해를 한 건데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비용을 스스로 발생시켜서 그것을 이제 타인에게 지금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 그림은 우선 잘못됐다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이제 합니다. 이제 다 볼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팩트 체크 1.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다라는 말이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인터넷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지 않는다. 뭐 인터넷 막 연결에 대한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연결, 액세스, 접속 모두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 이게 너무 웃긴 게 자기 주장하고 슬라이드 내용하고 배치가 돼요. 연결, 액세스, 접속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저는 그거 다 동의합니다. 근데 전송에 대해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은 한결문에도 없고, 그 지금 인터넷의 그 구조를 설명하는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웃긴 거는 이 아래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티무 교수의 티무 교수의 논문. 티무가 아시겠지만 이제 망주십성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콜롬비아 법대 교수죠. 2009년 논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Users and content providers typically pay ISPs access fees, fixed fees to get on the internet at all, and usage fees, variable fees paid based on time or bandwidth usage. However, there have not generally been any additional charges for one user of the network to reach another user or content provider. 자,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 그리고 인터넷을 얼마나 오래 쓰는지, 또 그 대역폭을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부과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한 달 쓰면 한 달치를 내고, 일주일 쓰면 일주일치고, 1년이면 1년치를 내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대역폭이 100메가바이트, 초당 100메가바이트냐, 초당 500메가바이트냐, 뭐 이것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는, 그게 이제 인터넷 접속료죠. 그래서 인터넷 접속료 외에는 there have not generally been any additional charges for one user of the network to reach another user. 한 이용자로부터 다른 이용자까지 그 데이터가 가는 것에 대한 비용, 바로 뭐니까 전송료죠. 전송료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슬라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동원한 티무 교수의 논문에 접속료만 있지 전송료는 없다는 얘기가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연결, 액세스, 접속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전송에 대해서 돈을 받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인터넷에서는 전송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래 말씀드리지만 제로 프라이스 룰이라고 해서 이미 그 확립이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법원 판결에 보면은 뭐 망 연결에 대한 대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1심 판결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한 적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터넷 접속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저기 빅테크들처럼 국내 망사업자한테 저기 인터넷 접속료를 안 낼 거면 그 망사업자가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깔고 그 CDN을 캐시 서버 망을 구축하고 대신 그 비용을 들여서 직접 데이터를 각 나라에 넣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망은 유상이 맞습니다. 유상이 맞는데 그 얘기를 판결문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문도 연결에 대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당연히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연결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무료로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망사업자한테 가서 그냥 나 인터넷 접속하고 싶으니까 저기 연결해 주세요. 그냥 해주나요? 아니죠. 한 달에 4만 원, 5만 원 내야 인터넷 연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접속료 내야 되고 전송에 대해서는 대가가 없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정보혁명의 핵심이고요. 지금 판결문에서 연결에 대한, 망 연결에 대해서 대가를
판결문에서 망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지불하라는 얘기가 없고요. 그냥 망 이용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왜 그냥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반드시 돈으로 낼 필요 없고 넷플릭스가 캐시 서버를 제공하는 것으로 망 이용 대가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그리고 수많은 망사업자들이 무정산 상호 접속, 그러니까 무료 접속을 하고 있는 것도 서로 간에 서로 망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서로 퉁치기로 한 상태라서 전 세계 상호 접속의 99.9%는 상호 접속이 아니라 직접 접속, 피어링이라고 하는데요. 피어링이 뭔지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친구 먹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어링의 99.9%는 그래서 무료 접속인 겁니다.